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의.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찜통 더비 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죠. 네. 하지만 뭐 밤에는 이제 입추가 좀 지나다 보니까 아침, 낮, 한 저녁까지는 미칠 듯이 더운데 네. 새벽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한 25, 6도 정도. 새벽에 25, 6도가 웬 말입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전보단 조금 더 어떤 가을의 기운을 조금씩은 찾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네.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덥다고 해서 밤에 이불 안 덮고 자다가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국 가시는데 네. 약국에 요즘 이렇게 감기 환자가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시죠. 안 궁금해요. 그 시대의 아, 유행병들이 우리 아버지 쉬세요. 예, 유행병들이 우리 아버지 쉬신다. 돌고 있는데 예, 뭐 아버지 약국 가면 약국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유행병이 돈다는 거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대기업 공채 특집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오늘 CJ그룹 공채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는 SK그룹 공채 특집이고 다다음 주는 은행권 공채 특집이면 예. 그룹별 이 공채 합격 전력이 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8주간의 공채 특집. 안 끝날 것 같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또 조쌤과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요. 그래서 이제 6주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최후의 파이널즈, 마무리가 없으면 또 안 되겠죠. 8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29, 30, 31일 3일 동안 네. 대기업 공채 특집 함께 하신 네 분의 스타 강사님들이 총 출동을 해서 특급 마무리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8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CJ그룹 공채 합격 전략 저희가 2주째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로 공채 합격 전략은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또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저희는 뭐 히든 카드지만 이분은 너무 괴로워 계실 것 같아요. 예. CJ그룹에 계셨던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아까 직접 모셨는데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 또 얼굴도 쉽게 공개할 수 없는 분, 이름하여 CJ 면접대장 아이언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가면에 소리가 가려져서 자막도 면접대장이야. 와, 나 정말 이 사람들 이거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네, 최근까지 네. 이 CJ그룹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음. 불가피하게 이렇게 얼굴도 가리시고요. 또 목소리도 저희가 조금 다르게 네. 들려드리는 건데요. 신변 보호 차원이라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네. 얘기라고 그래요. 예. 자, CJ 면접대장 아이언맨님 말씀하실 때는 꼭 손을 드시고 제가 말씀하시다고 할 때 말씀하셔야 신변이 보호됩니다. 안 그런 순간 제가 그 가면을 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손을 들고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대답을 네. 듣고 시작하죠.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네. 또 함께 자리를 빛내주실 분이시죠.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음. 좀 재밌게 시작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 오늘 모신 면접대장님이 진짜 CJ 출신 퇴사장가 음. 이렇게 좀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섭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세희 뭐 분위기는 밝지만 섭외했으면. 확실히 좀 믿으셔도 되니까요. 네. 끝까지 집중해서 네. 면접대장이 공개하는 팁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또 분이죠. 잡정보센터의 요정이라고 오늘 돼 있네요. 요정, 안방마님, 큰 누나, 하여튼 별명도 많아요. 친척, 네. 가족, 커리어 칼리지 임소환 강사님, 이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모님이 편하네요. 여기 요정이라니 무슨 말씀?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은요, CJ그룹 면접 합격 전략 알아보고 네.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개별로 면접에 임하는 네. 임원 면접, 또 직무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CJ그룹의 독특한 면접이죠. 보고합시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심층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CJ그룹의 면접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임송아 이모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CJ 이제 면접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CJ는 철저히 직무 역량 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학점, 출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면접도 허들식이라고 해서 그 전 단계의 어떤 점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합격자는 전 단계 전형에서 이제 최종 합격자의 2.5배수에서 3배수까지 이제 걸러져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전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 그리고 직무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에서 8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면접인데, 흔히들 말하는 토의 면접과 PT 면접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는 2차 면접에서 이제 임원 면접이 주어지는데, 임원 면접은 면접관 2~3명과 지원자 3명에서 5명 정도가 이제 개별 질문, 공통 질문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접 전형이 쭉 이루어지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거는 조별로 시간에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심층 면접인데요. CJ 심층 면접에서는 이제 6명에서 8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PT, 그리고 개인 PT, 그리고 거기다가 협상이 또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정말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의 어떤 팀원에서 단체 PT자를 도출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심층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CJ만의 특징인 보고합시다.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CJ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거기다 물론 직무 역량이라든지 본인의 지식, 그리고 전문 역량 같은 것도 같이 보겠죠. 그래서 이 심층 면접 보고합시다는 2시간가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면접관과 면접자가 서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지원자의 어떤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임성아 강사님께서 전반적인 면접 전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이 보고합시다라는 면접이 지원자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지원자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면접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요새 이제 너무 많은 구직자 분들이 저희 방송도 어떻게 보면 그 한 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보고합시다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바꾸지 않을까요? 오병서 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린 게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가 그러면 지식 기반으로 접근하는 걸 좀 차단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그 흔한 질문들 이런 게 있거든요. 마케팅 질문 4P가 뭐냐? 이런 걸 예전에는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대비해서 오니까 힘든 거죠, 인사팀에서. 그래서 그냥 낯선 상황을 그냥 제가 예전에 현대 자동차 그룹 때 인바스켓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원자를 그 상황에 던져 놓고 어떤 식으로 구성원들하고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관찰하는 아주 그 면접 기법 중에서도 면접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관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지원자의 어떤 행동 양태라든지 반응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좀 유리한 면접이 아닐까. 지원자도 어렵겠지만 그 면접하는 분들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거를 피곤해요. 잘 알 수 그리고 없는.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엠베에서도 호텔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객실을 갖다가 침대 다 빼고 면접장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되게 지금 웃고 계시네요. 저 알거든요, 저분도.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그 면접을 보고 입사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떻게 보면 2시간 동안 그 면접관들이 면접을 진행하다가 보면 회사에서 이메일도 나오고 이제 팀장이 전화하죠. 야, 어디야? 지금 저 지금 면접 진행합니다. 야, 빨리 끝내고 와. 막 이러니까 짜증나는 상태에서 애들은 또 면접장에서 싸우지, 협상하고 앉았지, 멱살 잡지,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러겠네요. 그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면접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런 팁들을 저보다도 이제 면접관들이 굉장히 그 케이아스의 상태로, 그럼 혼돈의 상태. 꼭 영어 쓰더라 이럴 때. 케이크요? 혼돈의 상태로. 케이오? 예, 뭐? 알겠습니다. 같이 아주 둘이 난리났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그 합숙 면접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일이 좀 그 모든 행동이 체크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평가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평가 항목들이 뭐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해주어 보시죠. 여러 네. 가지 항목들이 제가 있죠. 살펴보니까요. 네. 열정, 창의, 소통, 팀워크,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평가 항목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감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 좀 초점을 그 맞추면 저처럼 좋지 하시면 않을까요? 감점이에요. 내가 오늘 날 던질게. 썩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내고. 아하 참 잘한다 방송.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혼자서 계속 떠들잖아요. 네. 떨어지는 거예요. 2시간 중에 내가 적당하게 얘기할 타이밍을 잡고서 끊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장에 가면 이게 6인 아까 임송아 그 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6인 1개조로 들어가요. 예. 그럼 적당한 타이밍에 좀 말도 좀 끊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리액션 호응도 해줘야 되는데 계속 혼자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였다면 안 된다. 또 그러게요. 하반기 때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있겠죠. 튀면 안 되고 안 돼요. 본인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볼 때 이분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거예요. 이제 호흡 곤란이 오실 지경이어서 CJ 면접 대장 아이언맨님 굉장히 더우신 것 같아요. 드디어 입을 떼나요? 가면 질이 좋은 게 아니어서요. 말씀 좀 면접관으로 많이 해주세요. 들어가신 적이 실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고개로. 그럼 뭐 말을 좀 못하시는 건 아니죠? 예. 네. 면접 말하면 보러 안 되는 거죠? 면접 보러 학생들의 어떤 점이 가장 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까? 15분 기다렸네요. 예. 일단은 그 취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상황에 취해 있다. 상황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면접 상황이 다 상황에 매번 아까 조민영 선생님 말씀처럼 상황에 사람을 넣다 보면 그 연기파 구직자들이 계세요. 연기파. 그 상황에 취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부장님이 되고 메소드 연기. 그래서 메소드 연기를 혼을 싫다 보면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런 실수나 이런 말 많이 하고 이런 좀 면접 전까지 대비할 때는 잘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자신의 단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면접 대장님. 그 본인이 입사하셨을 때 그 면접 질문 받으셨던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보고합시다 면접 때 그거 하나 예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심취됐던 어떤 그런 분들의 사례들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라고 당신을 부른 거야.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아 안 되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포 이그젠플. 예. 중학교 2학년 대상 급식업체. 급식업체요? 프레시웨이네요, 당신. 급식업체 직원 역할을 구직자가 하고 면접관은 중학교 교감 선생이나 총무과 직원. 주어진 조건값 이내에서 설득을 하고 영업을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렵다. 조건값은 다 주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영업을 못하면 여기서 설득을 못하면 떨어진다 라고 자꾸 상황을 줍니다. 그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내가 이걸 따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고 따내려고 하고 막 싸우고 그 조리 두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 안에서 내가 하면 안 될 얘기인데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또 그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그 채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위배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원래 그 조건값대로면 몇백만 원 미만으로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계약을 해야만 이 면접을 끝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갑자기 거짓말하고 단가를 낮추고 해서 성사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 난 웃으면서 면접을 끝냈는데 통보는 열흘 뒤에 메일은 탈락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면접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막연하게 여기서 잘해봐야지라는 식으로 오버를 했다간 취하는 겁니다.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지역 예선 때 이렇게 통령들 있잖아요. 이렇게 취해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통령. 격통령, 이런 거죠? 락통령 네. 그런 짝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한번 반대의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런 행동을 하면 점수가 플러스 가점이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뭐. 미인이시네요. 이런 겁니까? 그런 말 해주면 가점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그 어떤 자료 조사를 특히 이맘때 구직하는 분들이
PT 면접 대비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면접을 연습한 다음에 그걸 자꾸 암기하거나 특정 주제가 나오는 걸 수능 언어 영역 C 맞추듯이 고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PT는 철저하게 자기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대안을 주건 해당 내용을 이해시키건 간에 그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면접인데 만약에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지식 자랑을 한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 나열을 하면 좀 안 될 것이고 역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더라도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꺼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김에 저희가 좀 이렇게 다 뽑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본에 없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CJ 방송을 다룬 게 방송 분야 쪽도 얘기를 했었고요. 영화관 쪽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물류 유통 쪽,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쪽이랑 이제 외식 쪽 얘기를 했어요. 그 각 분야에 있어서 보고합시다 면접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당이나 뭐 푸드빌이다. 저희 사실 푸드빌 쪽을 많이 안 다뤄서 재당 쪽 그래서 관심 있게 지금 보시는 구직자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식 쪽 지원 잘하면 이런 주제가 보고합시다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E&M 쪽, 네, 영상 쪽이나 이런 방송 미디어 쪽에는 이런 주제가 나올 것 같다. 이 두 가지만 한번 좀 찝어주세요. 뭐 네, 퇴사자로서 보셨을 때 이런 게 아마 나오지 않겠냐 하반기 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인 기업들은 면접 때 주제를 낸다는 건 그만큼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결 못하면서 면접 질문을 내는 거예요. 듣다 보면 괜찮은 게 꽤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봤을 때 외식 쪽의 주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매장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스테이크 팔지, 비빔밥 팔지, 한식 뷔페까지 파니까 전문가예요 그쪽 이쪽. 네. 농구 전문가. 그런 쪽에 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지금 한참 맥도날드 인수설이 한동안 돌았었거든요. 어디서요? 그룹에서. 기사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정확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좀 기사에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미디어 E&M 같은 같은 쪽, 경우는 예, 미디어 쪽은요.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모두들 다 TVN, 뭐 엠넷 이런 쪽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은 채널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지? 올리브도 있고 뭐 그죠. 바둑 TV. 바둑 TV요? 그냥 거의 모든 케이블은 CJ E&M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채널에서의 기획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만 고민을 하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채널에 대한 브랜드나 채널 기획에 대한 아이템을 갑자기 던져주고 특정 연예인 직군을 나열해 놓고 PGM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 이런 과제가 나올 때는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J가 갖고 있는 수많은 채널을 다 섭렵은 해야겠네요. 어떤 게 있는 진짜 건지 어렵네요. 근데 얘기를 알긴 들어보니까 해야겠네. 그치. CJ 면접 쉽지 주제 않을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 생각이 자, 저희가 그 듭니다. CJ그룹만의 독특한 면접, 심층 면접 보고합시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과연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면접이 진행되는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이요. CJ그룹 면접 중에서 보고합시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심층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점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네네. 실제로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지도 짚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사님? 네, 일단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출문제는 2015 하반기에 CJE는 마케팅 직무에서 실제로 나왔던 면접 질문입니다. 지금 아까 저 아이언맨 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굉장히 다각도로 이제 주제들이 나오고요. 또 심지어 E&M에서 나와야 될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CJ 전 계열사의 이제 포괄적인 여러 주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토의 면접이라고도 불리는 토론 면접에서는 이제 새로 런칭하는 여성 화장품이 백화점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소셜 커머스로 들어가야 될까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백화점 팀 그리고 소셜 커머스 팀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찬반의 그런 논쟁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PT 면접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기획해봐라 이게 실제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 면접에서는 한국에 진출하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래서 이탈리안 그 레스토랑 지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외식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대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둘이 이제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1명이 이제 면접관 3명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 계열사에 걸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 그리고 E&M 그리고 푸드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민혁 쌤, 이게 네. 그 E&M 마케팅 직무인데 그렇죠. 여성 화장품 어디서 판매할지, 레스토랑과 외식 사업부 협상 같은 과제를 낸다고 했는데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신의 한수 때도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지원자들이 대비를 한다면 좀 성과가 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게 사실 예. 2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또 오병서 과장님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냥 매 방송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 과장님 건강하시죠? 그 오병서 과장님이 그 멘토링, 그 라이브 멘토링을 통해서 얘기하는 방송을 제가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좀 불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슈도 아닌데 관련이 없는데 굳이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되냐. 이제 입사한 그 신입사원분들을 또 대상으로, 그러니까 CJ가 굉장히 또 노력하는 회사인 게 뭐냐면 입사한 분들을 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겪었던 그 채용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컨텐츠 관련돼서 좀 불만사항이 불만사항들. 없냐. 그랬더니 예. 이제 연수를 또 제주도 가요. 갔다 왔어요? 제주도? 맞죠? 그 제주도 가면 거기 또 나인브릿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나인브릿지. 또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예. 좀 계열사랑 관련이 없는 주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2016년 상반기부터는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그 회사 그 직무에 맞는 주제들만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구직자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신의 한 수로 말씀드린 건 그래도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답변을 하시려면 E&M에 대한 얘기만 한다든지 뭐 푸드빌에 대한 얘기, 그 회사에 대한 얘기만 하기보다는 전방위적인 어떤 계열사 이슈까지도 만약 여러분들이 챙겨둔다면 분명 차별화된 답변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고합시다 면접에서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직무 면접과는 달리 행동을 분석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관찰하는 거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답, 그러니까 결론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결론이 중요하지 않다. 결론의 중요성이 0입니다. 그래요. 네,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E&M의 최종까지 이제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최종에선 불합격했는데 1차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보고합시다가 1차 면접 아닙니까? 그래서 네. 1차 면접을 봤던 분이 6명이 이제 한 계조로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이제 협상을 했는데 졌대요. 상대 팀에게, 상대 팀 6명에게. 근데 오히려 그 뭡니까 우리를 설득했던 이겼던 팀원 중에 최종 면접에 왔던 분은 없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오히려 우리 팀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팀원들 중에 5명이 본인을 포함해서 영상 콘텐츠 기획 쪽으로 최종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괜히 그 아까 전에 그 면접 대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론을 계속 내려고 그 상황에 정말 심취돼서 메소드 연기하고 이게 면접관들도 다 연기를 해요.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윤정 지원자 그거 괜찮다 아이디어. 그럼 이제 신나갖고 또 오버를 하는. 그렇죠. 다 자의적 다른 해석을 지원자들 쫙 그러고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리하게 저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 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말은 잘하죠. 그럼요. 네. 그 다른 건 저보다 모르겠고 잘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이 보고합시다란 면접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드라마 미생 마을 타이밍 얘기 나왔던 거죠. 그러네요. 네, 작년. 그럼 이제 착들을 하는 게 자기가 다 장비되고 안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교육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해당 내용 안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적인 면의 부분도 철저히 일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회의하는 모습부터 보고하는 상황, 그리고 특정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면접 안에 있기 때문에 취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일이 좀 깔끔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유부단해하지 않거나 말을 남의 얘기를 막 자르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한다거나 조의를 할 줄 모른다거나 상황 판단 못하고 엄한 얘기하는 그런 구직자분들은 면접장에선 조용히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고합시다의 그 취지를 알아야 된다. 실제로 입사하게 되면은 이런 환경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건데 진짜 그렇게 합니까? 입사해서 이제 근무를 할 때도 뭐 회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실제로 겪어요? 네, 겪고 있습니다. 현업에 할 때도? 처음에 겪게 되는데 네. 하는 직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제가 듣기로는 면접대장님의 그 팀장님이시라거나 부장님도 면접관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 나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요새 친구들이 이런 건 좀 좋더라. 또는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좀 살아있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 네, 그런 게 그게 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네. 일단은 이렇게 오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왜냐면 오버하는 이미 걸 싫어한다. 출근을 해갖고 바빠 죽겠는데 잠깐은 와갖고 면접을 보시는 건데 막연한 얘기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있어요. 정직, 열정, 창의. 그 단어들이 그냥 나열해놓고 내가 정직합니다. 내가 창의적이에요. 어쩌라는 건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안타깝게 그지 않나요?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그렇죠. 그런 분이 있다면 좀 떼도 말리고 싶어요. 또 그러지 어떤 걸 마세요.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나열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홈페이지는 내용을 그대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나의 어떤 경험과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너네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건넨다면 적어도 그런 좀 나쁜 평가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취준생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어쨌든 간 지금 이 면접에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본인은 왜 붙은 것 같은지 궁금해요. 본인은 왜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잘 안 날 거야. 아니 정말로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아니 어필된 것 그거 안 날 같다. 수가 없는 게 순간 합격의 순간은 본인이 기억을 못 한다면 그거는 뭐 깔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외모 때문은 아니고요. 아, 외모 때문에 본인이 합격한 건 아니다? 아이언맨 아시겠구나, 가면 아시겠구나. 너머로 이렇게 살며시 보이는 실루엣이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나 이래서 뽑힌 것 같다.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기 컸고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현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 그러니까 스스로는 모르는데 두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찾아갔어요. 아니면은 뭐 원래 인맥이 좀 좋으셨는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예. 인맥도 솔직히 좋지 못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물어봤던 게 아닐까 싶고요. 물어보는 방법까지 얘기하면 뭐 이건 제 특집이 되니까 그런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제일 이왕이면 궁금한데 취준생들은 어떻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 가서 물어볼 수 방법이죠. 있을까가 예. 제일 궁금하거든요. 오병석 과장님은 어떻게 우리 일반인이 만날 수 있는 네. 건지 그런 것들. 아, 뭐 오병서도 일반인이지 뭐 그렇게 아니, 대단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CJ에서는 어쨌든 뭐 관계자니까. 예. 한번 나와줘요, 오병서 과장님. 오늘 뭐 한잔 하셨어요? 아니 뭐 그래 나도 대단했어. 아, 그러니까, 참나. 예. 어쨌든 근데 연예인이다. 모르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팁을 좀 얻으려면 일단 그 외식 매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무작정 찾아가는 건 네. 잡폭입니다. 아, 그건 안 된다. 바빠 죽겠고 연어 하고 빨리 연어를 채워야 되는데 저 구독자인데요 하고 오면 안 되겠죠. 빕스 같은 데서. 아, 비비고에 돌솥을 굽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가고 안녕하세요 구직자인데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굽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트에서 핫바를 열심히 나열하는 분들 가고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 직무 소개회나 매 공채 때마다 있는 선배와의 대화를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가 있는 걸 충분히 그 회사 채용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메일로 추가로 질문한다 해서 절대 답을 안 해줄 회사가 아니랍니다.
그것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메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거 언제 수많은 이메일을 보고 답을 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답을 또 해주신다는 근데 거. 생각보다 수많은 이메일 보내지 않습니다, 구직자들이.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CJ그룹은 1차 네. 면접이 실무 면접이고 심층 면접과 또 직무 역량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또 네. 심층 면접은 이렇게 강사님 말씀대로 직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지원자가 입사 후에 어떨지, 그러니까 보고하는 데 필요한 상황이나 대처 자세, 그리고 일을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하게 하는지를 본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CJ그룹 심층 면접 보고합시다. 이것만 꼭 기억해야 된다. 세 분께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민혁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나눴던 대화를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셨을 때는 예. n분의 1 원칙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이네요. 면접 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말을 좀 경청을 하고 리액션이나 호응을 잘해주는 분들을 뽑는 거죠. 두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를 또 그 전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만 열심히 하는 어떤 언어적인 요소보다도 비언어적인 요소를 구직자분들이 얼마나 좀 챙기는지 네. 명확하게 관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발언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네. 적당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아까 지름길이 우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언맨님 얘기했던 것처럼 오버하지 마라. 이거 맞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화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슷한 점이 있는데 CJ는 정말 이게 말하자면 PT랑 토익 중에 토익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면접을 하실 때 본인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우르는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좀 너무 말이 없는 팀도 있어요. 또 그러면 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발언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말이 많다. 그럼 이걸 좀 잘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로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사회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이언맨님, 예, 끝으로 한 말씀 신의 한 수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많은 얘기 드렸지만 오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CJ 보고합시다 면접은 김원준과 소크라테스다. 김원준과 소크라테스다. 김원준의 쇼. 이건 쇼예요. 쇼기 때문에 김원준을. 모르겠죠. 하지만 김원준의 쇼처럼 이 면접은 쇼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했죠. 본인을 모른 채로 막연하게 접근하면 100점 100표니까 잘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나 모두 잠든 후에 생각했어. 쇼. 예. 너 자신을 알라. 그 이후에 그렇게 정말 마무리를 미쳤겠네요.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받아줘 이거. 자, CJ그룹의 독특한 면접인 심층 면접 네. 보고합시다 합격 전략을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그리고 오버하지 말라. 자기 생각 잘 나열해라. 라고 명언을 남겨주신 또 우리 CJ 퇴사자, CJ 면접대장 아이언맨 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종센터 1부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년간 무려 650명의 취준생을 해외에 취업시키신 취업의 전설이십니다. 네. 백석문화대학교 최상철 교수님 모시고 잡초대석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칠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잡초대석 시간에는요, 10년 동안 무려 650명의 학생을 해외 취업에 성공시킨 대단하신 분을 저희가 만나볼 겁니다. 그야말로 성공 신화를 쓰고 계신 분이죠. 최성철 교수님 만나볼 거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 고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희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센터 서은입니다. 네, 주무관님 좋은 취업 특강이 있다면서요? 네, 다음 주 취업 특강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18일 10시부터 12시까지 창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네, 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궁금한 게 이제 창업 특강이 주로 연령대가 어때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중년분들에게 최근 노동시장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문의사항은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인사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강원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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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미영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들어볼 기업은 어디입니까?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남이섬입니다. 네.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체로서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격리사무원 3명을 채용합니다. 네. 남이섬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남이섬 맞나요? 남이나라.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겨울 네. 연가라는 드라마로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렇죠.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어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격리사무원 3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학력 및 경력은 무관이며 더 좋은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그렇군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안다면 여탈 자격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랑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일까요? 네, 급여는 연 2천만 원 이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이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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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의 특강과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채용 정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준생들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잡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해외 취업을 도와주시는 정말 훌륭한 네.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 해외 취업에 성공시킨 제자들이 10년간 무려 650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65명. 네, 그 예. 비결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백성문화대학교 글로벌 외식관광학부의 최상철 교수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백성문화대학교에 근무하는 최상철 교수고요. 현재 글로벌 외식관광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해외 취업 전담부서인데 글로벌 인재수 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부에 나오지 않으면 섭섭한 감초죠. 유독 꿈나무 이남기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남규 아나운서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교수님과의 자리가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교수님과 마치 뭐 식사하는 자리처럼. 그런 느낌 아직 아닙니까?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네. 뭔가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고 한데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보니까 천안에 계셨는데 네. 제가 또 천안 출신이거든요. 어쩐지 천안 예, 어쩐지 고맙습니다. 잘생기시고. 혹시 유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좋아할 것 같아요. 응원 많이 합니다. 지금 올림픽 게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의 화려한 이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10년간 무려 650명의 학생들을 해외 취업에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예. 글쎄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한다면 2004년도에 네. 우리 학교 오게 됐고요. 10년 동안 이제 학생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초 2004년도에 제가 외식산업부 교수로 온 다음에 네. 저희 학교에서 하는 특성화 사업과 전문식 교육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고요. 중국어과 교수님과 함께 이제 해외 인턴, 해외 취업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걸 예.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학은 천안에 있는 자그마한 대학인데 우리가 천안 외국어 전문대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그 이름이 백성문화대 이전에는 그래서 외국어 계열, 뭐 사회신문계 특성화돼 있어서 저희들이 잘하는 분야가 해외 진출 쪽인 것 같아서 많이 네. 특성화해서 저희 담당해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 사업을 계기로 어쨌든 그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데 혹시 그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이거 그 2004년 그 부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첫 직장이 이레드였고 네, 마지막에 근무했던 직장이 풀먼 ECMD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직장 생활에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어쨌든 10년이면 저희가 2004년에 되셨으면 강산이 변할 만큼 또 변하는 시간이 12년이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우여곡절이 뭐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네. 좀 짚어주시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중국부터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나라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해외 취업처를 개발할 때 가장 쉬운 게 아무래도 이제 교포 쪽 기업이다 보니까 네. 호주 쪽을 많이 시작을 했고요. 해외에 있는 한인들.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들 만족하는 결과를 많이 못 얻었어요.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또 상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또 저희들이 이제 질적인 부분도 많이 관심 갖게 되고 해서 그렇군요. 좀 다양하게 저희들 노력해보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포 기업보다는 현재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만족을 좀 높이자는 쪽으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노력을 좀 많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영업맨의 기절이 없다면 이런 거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1년에 그러니까 약 제가 말씀드린 65명이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뭐 또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잘하신 거죠. 우리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교수님 계시고요. 네, 일단 전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한테 같이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던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대학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K무브 사업이 6년 연속 선정도 되고 예, 예. 또 세계로 사업이라는 교육부 사업도 진행하게 되고 해서 이제 해외 취업을 잘하는 대학, 세계로 취업하는 대학이라는 자리매김하는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큰 상을 또 받게 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겸손하신 것 네. 같아요. 다 가지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뭔가 외모도 훤칠하시고 네. 그 전에 경력 같은 것도 있으시니까 강의로만은 조금 그렇게 만족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경험인데 좀 더 뭐 그 이전에 사실은 저희 부모님 영향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실 선생님으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영향 많이 있었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하는 부분도 같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아마 이 자리로 이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저의 이제 이런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이 많이 토대가 돼서 제가 했던 뭐 이런 기획이라든지 운영, 마케팅 분야가 학교 와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저한테 특히 해외 취업 쪽에 많은 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일을 워낙 또 사랑하셨을 것 같아서 그 좋은 직장 그만두시기 쉽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네, 쉽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반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근데 뭐 다행히도 저희 가족이나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도 많이 지원해 줬고요. 네. 또 결과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직장 생활도 저보다 감사하게 잘 끝냈었고 예. 현재 직장 생활도 잘 마무리 지어서 모든 감사를 따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이 직접 발품을 팔면서 네. 이렇게 해외 취업문도 열으셨고요. 또 영업맨, 일자리를 만드는 업자 이런 표현을 들을 만큼 네.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영업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교수님도 똑같은 아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멀티맨이 돼야 되는데 예. 인사 담당자 만나서 졸업생들, 지도학생들 취업도 시켜줘야 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대포 정신인데 사전에 출장 갈 때 이메일을 보내서 그쪽 인사 담당자한테 이런저런 해서 이제 만나고 싶다 하는 경우에서 만난 경우도 있고요. 통보를 받는 게 아니고 네, 네.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가세요 그냥. 맞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가든지 또 지인이 있으면 그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제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무대포 하나의 또 정신은 뭐냐면 실제로 호텔이나 리조트 가가지고 그 현지의 프론데스크에 가서 제가 이제 신분을 밝히고 교수라는 신분을 밝히고 제 명함 주고 학교 영어 부르된 브로셔 주고 해서 이런저런 때문에 그 학생들 해외 취업 분야 때문에 제가 왔다 하게 되면 윗분들을 만나게 해줘요. 놀라운 일은 뭐 대부분이 한 반 정도 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반 이상은 뭐 이제 네, 됐다 네, 하고.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에이전시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수이기 때문에 어. 그들도 많이 흔쾌히 대부분 다 만나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같은 경우라면 되게 좀 장사꾼처럼 봤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교수님이시니까 네, 어떤 그런 좀 부분도 많이 인상 너무 도움받았을 것 좋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게 된 데는 아까도 저희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잘생긴 얼굴 이런 게 또 한몫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작정 만나자고 이렇게 찾아간 그 열정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글쎄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렵게 개발된 업체인데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보면 2년제 지방대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영어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어떨 때는 근무 조건에 근무 환경에 또 현지 문화 적응 못해서 들어온다 할 때 또 그런 소식 듣게 되면 또 많이 속상하고 어렵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 예. 기억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전문대생이다, 또 2년제 학생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어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다거나 네. 그런 네.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 좀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고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을 토로할 때 갑자기 또 좋은 말 준다고 갑자기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취시키려 어떤 식으로 보통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학생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요? 네, 개인 상담을 많이 하고. 실제로 신청 많이 해오나요? 네. 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에 관련된 저희 교수님들이 학생을 꾸준히 만나고 네. 상담 기록하고 뭐 전산 인력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외 취업 성공한 그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강을 통해서 내가 저런 선배들도 가는데 할 수 있겠구나. 네, 아. 네 그런 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설레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감을 네. 많이 높여주고 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2년제 대학생들이 자존감이 낮으니 그렇죠. 가능하면 예. 수업 시간에도 이제 뭐 이런 이름도 많이 불러주고 어허. 네, 이름도 많이 가족 같은 불러줘서 느낌이죠. 내가 또 이제 인정받고 있구나 그렇군요. 교수님한테 관심 갖고 있나 하는 걸 많이 좀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처음 뵀지만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한류가 좀 유행이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도 좀 한국 젊은 학생들에 대한 좀 호감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우리 해외 취업을 시키는데 주요 지역을 네. 뭐 영어권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심으로 많이 또 하고 있는데 한류의 덕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K-팝, 그래서 K 뭐 웨이브라는 것 때문에 한국 학생 많이 선호하고 있고 특히나 감사한 거는 우리 한국 학생들 이미지가 이제 성실하다, 또 인성이 좋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빠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이해하고 업무 지시에 따라서 눈치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한류의 바람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취업문까지 열어주게 될 거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해외 취업시킬 때
알선 회사 네. 에이전시 통하지 않고 직접 네, 가능하면.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실 저한테도 이메일을 항상 출근하다 보면 예. 알선 업체 이메일이 많이 오곤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자제하는 이유는 일부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재학 갔다 말고 졸업 후에 또 알선 업체 돈을 주고 해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불만족하고 문제가 저한테 전화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대학 교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 좀 많이 자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우리가 좀 발품을 팔더라도 네. 해외 업체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오해 없기를 바라는 거는 알선 업체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K 부부 사업에 공식적으로 알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검증 업체들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우리가 준비생한테는.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뭐 영혼이 있다 없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도 개인적으로 오는 것과 네. 또 어떤 알선 업체를 통해서 오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좀 네, 네.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문제가 되는 게 음. 좋지 못한 알선 업체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 네, 주변만 네, 봐도 맞습니다. 여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아갔는데 딱 막상 일하러 가보니까 그 조건에 그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혹시 네, 있으셨나요? 제가 뭐 그 학생 이름이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뭐 양혜정 학생 학생이에요. 그 괜찮습니다. 친구는 예.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예. 이제 호주에 1년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해외 나오고 싶으니 모 알선 업체에 아마 돈 한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싱가포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혜정 씨, 예. 이게 그- 보면 되게 예. 싱가포르 갔는데 그 업체 소개받은 곳이 아마 거의 오픈하는 시점에 리조트 회사였는데 일 자체도 많이 힘들고 또 허드렛 일 등등 하니까 다시 학교에 와서 교수님 또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해서 제가 다시 했던 거고 지금은 그 베트남에 있는 그 니코 호텔이라고 그쪽에 지금 마케팅 그렇죠. 쪽 업무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다낭에 있는 정지원이 호텔이죠? 된 거죠. 다낭에 호치민에 있는- 있습니다. 호치민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를 봤을 때 네. 교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업체들을 그 뭐 말씀드린 대로 다 나쁜 건 아닌데 일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 많이 공유를 하죠. 다른 대학 교수님과 할 때 그런 업체들 많이 이용하지 말자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룰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할 때도 몇 가지 룰을 좀 만들어서 뭐 기왕이면 해외에 관련된 다국적 기업체, 큰 기업체를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100만 불 이상의 업체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법인 기업체를 하자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주요 원칙을 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일부 교수님은 좀 쉽게 가지 않은 쪽도 많이 계세요. 그냥 에이전시 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양쪽으로 이제 좀 어떤 성과도 그렇고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이해가 다 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해외 쪽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좀 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양적인 어떤 취업도 그렇지만 질적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밑바탕이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학교에서 자체의 어떤 해외 취업을 돕는 조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아마 저희들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사실 학부 자체도 제가 속해 있는 곳은 2010년도에 만든 특성학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외 취업만을 위한 학부인데 글로벌 외식 관광학부 8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책을 맡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처는 해외 취업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3분 있고 또 각 학부에 있는 교수님들이 각 나라별로 책임을 지는 책임 국가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위원 교수로 활동하고 네,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많이 시스템적으로도 자리 잡게 되고.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리고 해외 취업에 나가려면 기본 중에 기본인 영어, 뭐 아까도 이런 얘기했죠. 외국어를 네, 잘 네, 하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뭐 영어 필수입니다. 근데 영어 필수이긴 한데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대학 학생들은 저희가 신입생으로 오게 되면 그 위에 이제 토익을 봅니다. 모의 토익 보는데 몇 점 나옵니까? 정말 저희들 성인 발사이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한 270, 280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 제가 추측컨대 다른 대학 일부 이제 지방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은 특히나 2년제 대가 4학기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 좀 많이
학과 공부도 해야 네, 되면서 영어 회화 영어까지 능력을 해야 키울 수 되니까. 있을까 예. 많이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회사 학교 내에서 그런 걸 좀 영어 관련된 그 네. 뭐 나가고 싶어도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안 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좀 있나요? 또 실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해외 취업을 해서 문법은 필요 없더라고요. 네, 문법 필요 없어서 가능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과를 회화 중심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회화를 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영어 인터뷰 과목도 놓고 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또 면접 경험을 주기 위해서 모의 배우 인터뷰를 또 하게 되고 또 매년 저희들이 이제 동계 방학이라든지 학예 방학 때도 해외어학 연수를 40명, 60명 꾸준히 이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내에서 또 방학 때는 해외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해외 취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해외 취업 희망 학생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그 사실은 그 해외에 나가는 것이 새로운 것의 도전이잖아요. 네. 새로운 것의 도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누구나 어렵고 또 결정하는 순간에도 많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모님의 허락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런 환상만 좀 깨고 실제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창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또 영양의 인재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그렇죠.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이 네.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바탕에 우리 최상철 교수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뭐 해외 취업 꿈꾸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또 저희가 젊잖아요. 젊으니까 그만큼 네. 기회도 많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글로벌 외식관광학부의 최상철 교수님 모시고 해외 취업에 관련된 노하우 저희가 정말 상세히 소상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잡장구센터 오늘도 재밌게 보셨죠?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를 위해 마련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 나라의 기적 6주 차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SK그룹 공채 합격 전략으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은 금요 스페셜로 찾아오니까요. 네.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